작가가 언제 되고 싶었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순간부터는 화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최유정이라고 했던 것처럼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항상 화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의 대부분을 페인팅으로 하고 캔버스에 유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너무 페인팅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고립되어 있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파나 에칭을 할 때도 있고 콜라주를 할 때도 있는데 드로잉도 간간히 하고 하지만 학교라는 곳에 있었을 때는 거기는 목공실도 있었고 유리공방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나오고부터는 거의 페인팅 위주랑 에칭이랑 드로잉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과 또 다른 그림 2개가 시리즈로 있는데 그 3가지 작품의 내용은 사실 팬데믹 이후에 어떤 개인화가 익숙해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거주 공간이라는 곳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실내 공간 의미가 어떻게 재정립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비관적이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어떤 제가 창문 혹은 어떤 문이라는 매개체를 작품에 넣는 걸 좋아하는데 내부랑 외부 분리하기 위함도 있고 사실 현대사회에 저 또한 이렇게 집에서 많이 있다 보면 저희 집에서 보이는 어떤 반대편의 집도 굉장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서울에 있다 보면 굉장히 아파트 빌딩 숲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의 어떤 외형도 굉장히 닮아 있고 내부 공간 뭐 판상형 아니면 뭐 타워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같은 비슷한 공간에서 살다 보면 행동 패턴도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생활 방식도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하는 방식도 비슷해져 간다고 어떤 건축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리고 저도 공감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제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떤 사적이지 않은 온전히 저의 이야기라기보다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림을 보는 방식이 저한테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림을 볼 때마다 조금 소비하는 방식으로 되더라고요. 사실 내 이야기랑 나랑 맞닿아 있지 않으면 조금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최유정의 작품이고 최유정의 이야기이다 라기보다 그냥 우리의 이야기이다 라는 걸 좀 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 작품도 어떤 소비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좀 더 넓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물들도 특정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도 가구들이나 구도 배치 이런 것도 이거는 나만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좀 더 보편화된 구조라든지 가구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작가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자가복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벌써 그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제가 하던 것을 비슷하게 하면서 어떤 제 작품에서 또 다른 것이 파생되고 이런 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을 또다시 카피해서 또 다른 내 거가 된다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작업의 어떤 발돋움이 됐으면 좋겠고 좀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뭐 1, 2년이 아니라 좀 긴 기간을 봤을 때 좀 더 자가복제하지 않는 그런 작가가 되려고 좀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단계나 이런 과정 자체에서 특별히 뭐 하고 있다기보다 저는 좀 더 얇은 층이 각각 쌓여서 만들어낸 어떤 질감이라든지 그런 미묘한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걸 추구하는 것 같아서 색감을 잘 조합하려고 하는 저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뭐 두껍게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다른 미술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라서 다른 작업을 또 완성시키고 이런 식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미술을 접했던 시기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당시 미술부를 지도하셨던 의사님이 제가 흥미가 있었던 미술을 더 공부할 수 있게 학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후에 이제 순수 미술로 대학을 진행하면서 작가에 대한 흥미를 조금 더 갖게 되었고, 작가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정하는 직업이 아닐까 싶지만 그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이고, 특히 저는 미술이라는 분야를 통해 저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표출하는 것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흑연을 거르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제가 작품의 주된 소재로 생각하는 기억을 잘 표현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신작은 청사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된 작품인데요. 청사진이라는 이름에 맞게 푸른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형태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방식은 기존에 사용했던 흑연과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청사진이라는 기법은 빛이 투과되는 부분은 푸르게, 투과되지 못하는 부분은 희게 남게 하는 기술인데, 제 작품도 숱하게 지나가는 기억들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영원히 남아있는 애착의 존재를 보여주고자 해서 이 기법을 저만의 방식으로 나타내 본 거고요.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길가에 버려진 인형들인데요. 청사진의 의미와 비슷한 흐름으로 작가의 손을 빌어 버려진 존재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위로의 주제가 되는 경험을 주고자 했습니다. 저의 신작이 건성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첫 작품인데요. 이외에도 기억의 중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는 텍스처로 느껴지는 오묘하고 내추럴한 느낌이 좋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방식이 조금 더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저희 작품의 대상이 되는 타지에 홀로 지내는 청년인데요. 지내다 보면 외로운 감정도 들고 가끔 어린 시절에 저를 달래주던 애착 인형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립기도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여러 추억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를 돌아보거나 위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작업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작업의 방향성도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작업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져가면서 저의 작품도 성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딱히 계기가 하나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벨롭해가고 그걸 화면에 표현을 해내는 작업이 재밌어서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의 완성은 보는 사람에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의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의 감정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매개체로 감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불과 바다를 따왔고요. 작업 방식은 그 소재와 매개체에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정은 되게 독립적이면서도 또 복합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감정의 독립적인 면과 복합적인 면을 표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표현 방식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는 평소에도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며 작업을 해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초기 구상물과 결과물이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다만 이제 감정이라는 주제가 무궁무진하게 파헤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것으로 실험을 많이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작품들을 보면 약간 아무리 감정이라는 하나의 주제지만 불과 바다에 좀 묶여있는 느낌이 스스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어 나갈지가 제 고민이자 바람입니다. 명확한 계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예술 자체에
관심이 좀 더 생기면서 살면서 겪는 경험과 생각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작가를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작업 매체에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 편이고 학교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 학교에 가서 재료학에 좀 더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동양화도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작업마다 최적에 어울리는 재료를 좀 찾아서 자주 변경을 하면서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색채를 좀 더 강조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유화물감이나 아크릴 같은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좀 더 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한국화 종이의 한 종류인 장지에다가 목탄이나 먹을 함께 사용을 하는 방법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평면 작업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시도도 같이 해보고 있는데요. 3D 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세계를 구현을 하고 직접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넘어서 이제 청각적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여줬을 때 관람객이 좀 더 깊은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두며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작업의 소재로 삼는 것들은 거의 일상에서 따오는 순간들인데요.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식은 다 다르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거는 좀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좀 많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흥미를 느끼는 건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상에서 따온 소재가 평범한 순간인데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장면이라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압도당하는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고 그 순간순간 압도당하는 것들을 그림에 담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에서 따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똑같이 그리고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제가 보는 시선대로 조금은 과장을 하기도 하고 변형을 한 형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담아내는 그림의 소재가 인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을 그리게 되면은 동반되는 약간의 문제점이 특정화가 되기가 쉽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일단 극복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소재로 삼는 인물이 실제 레퍼런스가 되는 건 주위 인물들이기도 하고 혹은 유명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저만의 비밀인 거고 보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봤을 때 특정한 누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성인 김씨를 붙이고 그 뒤에 사용된 이름은 제가 장명을 했어요.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을 법한 이름을 붙여서 특정화되는 거를 막기 위한 장치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인물 작업에서 담아내는 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림 안에 있는 인물이 처해져 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런 포근한 일종의 다양한 감정들이 어느 정도 장명을 할 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바람으로는 작업의 깊이감을 좀 더 만들어가는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평면적인 작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스스로의 한계를 좀 느끼기도 했고 제가 구축한 저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관람객들로 하여금 더 깊고 풍부하게 전달이 잘 될까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요. 평면 작업을 넘어서 입체도 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3D 모델링처럼 가상세계에서 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넘어선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